야, 그래서 오늘 또 형범이 여기가 그때 너 그 어머님이 고깃집을 한다 그랬는데 그쵸. 그때 생각났어. 지금. 아니 제가 동국이 형 이제 채널 쭉 봤잖아요. 제가 이제 밥 한 끼 대접하려고 여기를 모셨습니다. 예, 이제 유튜브로라도 얼굴을 좀 봐야죠. 그리고 전에 이제 형 해설하시는 건 잘 봤죠. 너 먼저 하지 않았어? 아니요, 그때 준비를 막 해야 돼서 제가 참고할 만한 이제 해설위원들의 아. 이제 그게 필요했는데 참고가 이렇게 많이 하지. 쉽지 않더라. 쉽지 너 않죠. 잘하던데. 근데 저도 사실 되게 힘들어했죠. 그래서 여기는 저를 이제 축구 선수로 만들어 주신 어머님이 운영하시던 가게라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어머님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김영범 선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제는 이제 이동방송국 또한 보고 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고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찌개랑 음료 같은 거는 서비스로 항상 드리고 있으니까. 형범이를 이 축구 선수로 이제 만든 자본이 다 여기서 나온 거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야, 형범이가 이런 걸 먹어가지고 이거는 몸이 꽃살이고 좋았구나. 이건 갈비살이에요. 야, 이 때깔이 정말 좋아 보인다 이거는. 두 개 다 툭불이니까 한번 만나게 드셔봐요. 네. 아니 감사합니다. 나 올 땐 이런 거 안 주더니. 야, 너는 얼마나 많이 먹었겠냐. 너는 뭣도 모르고 먹었으면 게 이런 거보다 더 좋은 거였을 거야, 막 어릴 때. 형범이가 참 진짜 재능이 많은 선수였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부상이었잖아, 그제? 그쵸. 수술 몇 번 했냐? 수술만 한 5번 했죠. 무릎만 몇 번이야? 무릎만 5번이에요. 오른쪽 3번, 왼쪽 2번. 형범이가 선수 때 보면은 이 근력 그 양도 지금도 완전 단단하잖아. 되게 단단한 그런 몸이란 말이야. 허벅지도 뭐 근육 양도 많고. 근데 이 약간 좀 드리블도 많고 막 이렇게 슈팅도 진짜 빵빵 막 마지막에 트는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갔을 거야. 근데 형도 똑같이 이제 십자인대가 같이. 쉽지 않다. 그쵸. 근데 형님은 십자인대 끊어진 이후에 그래도 오랫동안 했잖아요. 괜찮았어요? 뭐 후유증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없었지. 십자인대 끊어지고 난 다음에 그 부위를 오른쪽은 다친 적이 없어. 그게 계속 있었어? 십자인대 끊어진 다음에도 물이 계속 차고 축구하신 분들 많이 보겠지만 십자인대를 다쳐본 사람들은 이 동지애가 되게 크거든요. 형범이랑은 내가 2009년에 전북에 갔을 때 얘는 이제 전북에 거의 뭐 최고의 인기가 많은 팬들한테 인기를 많이 받는 그런 선수였지. 근데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2008년 말까지 이제 대표팀 가고 K리그 저도 베스트 11이라는 걸 하고 이제 딱 진짜 좋았는데 마지막에 플레이오프 때 부상 때문에 잠깐 쉬었었어요. 그때 이제 동국이 형님이 딱 들어오셨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제가 몸 상태가 그러니까 형님이 십자인대를 몰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거 전염병이라 그랬거든. 진짜로 동국이 형이 오고 십자인대 끊어지고 그로부터 제가 3년을 2009년, 10년, 11년도까지 그러니까 형님이랑 제가 경기를 많이 못한 게 형님이 전북 올 때 저는 거의 3년을 부상으로 쉬는 것 같아요. 재활만 하다가 끝난 것 같았어. 이제 6, 7개월 만에 복귀했는데 복귀한 지 그때 9분 만에 후반에 공격하는데 쫙 코너 맞아요. 플레이 약간 이 안쪽에서 맞아 기억난다. 22번 유니폼을 입다가 그때 처음으로 9번 유니폼 입을 선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형범아 네가 9번을 달아라 해서 9번을 달고 9분 만에 9분이 다예요. 경기를 출전한 게 9분. 아하. 그 시즌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최강희 감독님한테 나 다시 22번으로 약간 그런 거 있거든. 자기가 원하는 번호들도 그렇고 자기가 잘 맞는 번호가 있어. 약간 좀 뭐 안정감을 주는 그런 번호들이 있거든. 최강희 감독님이랑 혹시 아니 연락처가 없어. 연락처가 없다고요? 중국으로 가시면서 연락처를 바꾸시면서 연락처를 안 가르쳐 주고 가셨어. 저는 같이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2년도에 최강희 감독님이 대표팀 됐을 때 그때 또 저 대표팀에 뽑아가지고 제가 그게 마지막 A매치일 거예요. 그때 형님이랑 같이 A매치 한번 뛰고 그것도 했었죠. 이게 맨 처음에 이게 꽃살. 야, 최근 들어서 가장 이렇게 좋은 품질의 소고기를. 그냥 입에서 녹죠 이거는. 야, 이거는 이가 없는 분들도 드실 수 있어. 와, 얘는 소화시킬 필요도 없어요. 들어가면 다 녹아요. 이거는 정말 들어가는 순간 그냥 녹는다. 근데
동국이 형은 딱 저게 돼 있네요 벌써. 이게 선배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 가위란 집게를 안 들거든요. 아니 나는 게스트인데 한 번을 달라고 안 하잖아 나한테. 이거는 왜냐면 이 좋은 고기를 괜히 내가 만졌다가 잘 못 구우면 어떡해. 자연스럽게 들잖아. 고깃집 아들이 잘라주는 걸 언제 먹어보겠어. 동국이 형이 탈압박도 아주 그냥 선수 때 기가 막혔어요. 애들 왔을 때 내가 다 했다 애들. 어? 첫 우승했을 때 감독님 그 셔츠 안에 형범이 옷을 입고 있었다니까. 완전 아들이었어. 그때 갔을 때 여기 뭐 성을 바꾼다 만다 막 그럴 때였거든. 이제 팬들도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 있는데 이제 우승을 확정을 짓고 이제 운동장에 내려가서 있는데 최강희 감독님이 저한테 오더니 이제 저를 한번 안아주시더니 오늘 너도 같이 뛴 거야. 그래갖고 이게 무슨 말인가? 난 관중석에 있었는데 서포터즈석으로 이렇게 가시더니 셔츠를 딱 풀르시고 서포터즈에다 등에다 이렇게 하는데 제 그때 유니폼을 딱 입고 그리고 이제 그 유니폼을 벗어서 팬들한테 던져주고 이제 벤치에서 내가 너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으니 같이 뛴 거라. 같이 이거지. 뛴 거다. 저에 대한 아쉬움이셨겠죠. 그래도 전북이 처음에 2006년도에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때 주요 핵심 선수였고. 옆에 있었고 뭐 K리그 첫 우승할 때 아마 같이 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이후로 제 유니폼 던지고 그리고 이제 이동국으로 갈아탔죠. 던질 때 너를 같이 던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를 같이 던지고 이제 동국 형님을 갈아타셔가지고 팀에 대한 미안함, 동료들에게 이제 미안하고 팬들에게 죄송스러운데 그 자리를 동국 형님이 완벽하게 채워주면서 사실은 뭐 동국 형한테는 한없이 고맙죠 저는. 선수라면 그런 느낌을 다 알잖아. 왜 6개월 7개월 기다렸다가 들어왔는데 10분도 하지 못하고 이제 나가가지고 또 재활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순간에 막 은퇴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거기서 또 묵묵하게 다 해가지고 마지막 또 대표팀까지 또 승선을 하잖아. 12년도에. 그러니까요. 어떻게 또 최강희 감독님이 마지막까지 또 불러주셔가지고 대표팀 그때 마지막 또 A매치도 뛰어보고 동국이 형이랑 훈련이나 경기를 많이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가깝게 잘 지냈어요. 밖에서 이제 스크린 골프도 치고 형님 불러가지고. 거기 봉동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도심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잖아. 그쵸. 그런데 애들이 할 게 없어. 할 게 없으면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또 재활은 특히나 즐거운 생활이 없으면 이게 엄청 지루하단 말이야. 몇 개월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골프나 이런 것들 같이 한번 해봐라고 그랬지. 맨 처음에 생소하잖아. 그쵸. 근데 그런 목적이었어요, 형님? 근데 자꾸 돈을 따가시니까. 아니 목적이 나는 호구를 잡아놓은 느낌이었는데 그런 큰 제가 오해했네요 형님. 강하게 키워야지. 애들 뭐 볼 스윙 하자마자부터 와 너 신동이다. 와 너 벌써 나가도 된다. 미끼를 던진 것 뿐이고 얘는 미끼를 물었을 뿐이야. 자, 몇 년 동안 재활하고 하면서 갑자기 골프가 뭐 싱글을 친다는 거야. 한 금방 쳤지 너. 그쵸. 저 1년 만에 거의 80대 초반 치다가 한 2년 차에 그냥 싱글 갔다가 지금은 이제 또 골프채를 안 쳐가지고 안 잡으니까 금방 늘어. 센스가 있나 봐. 동국이 형한테 빨린 게 있으니까 회수하려고 했는데 그 뒤로 동국이 형이랑 골프를 못 쳤네요. 뭐 골프 한번 형이 하시죠. 나보다 잘 친다고 생각하면 안 만나죠. 아니에요. 그 정도. 야,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빌드업 실패했네. 솔직히 뭐 해가지고 돈을 따잖아. 밥값이 더 많이 나가. 그쵸. 동국이 형이 또 제 방에 자주 놀러 왔어요. 동국이 형은 왜냐면은 집에서 출퇴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숙소에 있었으니까 이제 내 방에는 막 컴퓨터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애들은 정보가 빠르잖아. 빠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잘 못하니까 얘네들한테 도움을 많이 구하는 거야. 제가 그때 정확하게 기억해요. 동국이 형 제가 추천해서 샀던 청바지가 있습니다. 돌체넨가바나 청바지를 추천해가지고 동국이 형이 그거 잘 입고 다녔죠. 이기면은 그 청바지 하나 사고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 있잖아. 네. 내 자신한테 선물 하나 해야 된다. 이 정도 열심히 뛰고 해서 이겼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또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그거 아니면은 동국이 형은 항상 나이키만 입으니까. 진짜 여기서 변한 걸 본. 그러니까요. 세계 10대 프리키커 중에 하나였잖아요. 야 그렇게 차니까 무릎이 다칠 수밖에 없어. 진짜 너무 완전 90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차면은 다칠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때 몸 좋다 보니까 이제 몸도 많이 안 풀고 막 슈팅 빵빵 때리고 맞아.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대전으로 갔냐? 대전에 이제 임대 제가 그것도 이제 직접 요청을 했어요. 한 시즌을 좀 몸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상철 감독님이 또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대전 가서 그렇게 해서 진짜 한 시즌을 하이 커리어를 찍었어요. 잘했어. 그때 5골 10개 도움이니까 15개 포인트 하고 대표팀 다시 가고
하면서 진짜 몸이 다시 조금 올라온다 싶었는데 너무 많은 수술을 통해서 몸 상태,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는 올리고 있고 경기력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아는 거예요. 계속 좀 약간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참고 했구나. 그쵸. 거기서 그러면은 시즌을 마치고 다시 전북으로 12년도 말에 이제 복귀를 해서 동계훈련 갈 준비를 이제 하고 동계훈련 가기 직전에 외박이란 걸 주잖아요. 집에 이제 외박을 줘서 갔는데 기사가 난 거예요. 경남으로 뭐 트레이드 됐다. 아 진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당시에 이제 최강희 감독님이 팀에 없었고 구단에서 그냥 너하고 의사도 상관없지. 의사도 의사도 상관없이 상관없이. 왜냐면은 이제 그냥 가능한 조건이었어요. 기존에 받는 그런 연봉보다 조금만 높으면은 다른 팀으로 그쵸.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 10원 한 장이라도 높으면은 선수가 거절을 할 수 없는 거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한테 약간 불리한 거지. 자기가 선택권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전북에 대한 부분도 이해는 하는 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12년도에 잘해갖고 돌아왔지만 2009, 10, 11을 이제 3년을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무상으로 연봉을 계속 지급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팀은 계속 기다렸고, 근데 저는 나이가 이제 30이 넘어가고 있었고, 그러면서 팀에서도 어떻게 보면 결단을 내린 걸 중에 하나죠.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전북에서의 커리어를 그때 그렇게 이제 마지막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경남으로 이제 이주가 했구나. 전북에서 대전으로 임대를 갈 때 그때 이응실 코치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허락을 받아가지고 임대를 갔잖아요. 근데 이응실 코치님이 또 경남으로 오신 거예요. 제 몸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셨던 거죠. 무릎 상태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저한테 권유를 했던 게 이제 시즌이 다 끝나고 따뜻한 나라에서 한번 해봐라. 아마 그럼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따뜻한 나라를 가려고 이제 태국을 선택을 한 거죠. 부리람에 가서 이제 역시나 따뜻한 나라를 가도 이미 미션이 다 망가진 상태죠. 6개월 만에 돌아와서 은퇴 선언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거죠. 너무 아깝잖아. 부상해도 제대로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게 제가 은퇴 나이가 31살인가 32살 그때 저는 은퇴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해보고 해설도 해보고 뭐 축구도 해보고 하잖아. 네네. 현장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근데 적이 없어? 현장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그게 왜냐면은 저도 축구를 은퇴를 하고 거의 한 3, 4년간을 아예 떠나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아픔이었던 거예요. 이 축구라는 것을 다시 뭔가를 하는 게 내 친구들과 선배들은 다 뛰고 있는데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네, 뭔가 애매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축구판을 떠나서 있었고,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 이제 나이가 찼고 지도자를 사실 시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고, 어떤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팬들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팬들하고 더 빠르게 연관된 거를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해설도 하고 유튜브도 하게 된 거죠.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또 생범이도 말도 조곤조곤하게 잘 하거든. 그래서 해설하는 거 보니까 되게 침착하게 잘 하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올 시즌은 저도 이제 쉬기로 했습니다. 제가 2시즌을 K리그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좀 저의 좀 더 발전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제 몸이 조금 괜찮아요. 뭐라는 이제- 거야 또? 복귀하는 거야? 아니죠. 운동장에서 좀이라도 뛸 수 있을 때 아이들도 조금 가리키고, 그러니까 레슨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 축구를 하시는 분들, 이제 성인분들하고 같이 축구도 좀 하고,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성인 아마추어 팀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맨날 앉아서 해설을 하고 이제 유튜브하고 하다 보니까 좀 몸이 근질근질해서 영입하면 되겠다. 나는 토크보다는 나는 이제 좀 보여주고 싶다. 야, 풋살 저 하는 이 거 많이 정도 갖고 왔어요. 영입이면은 거의 뭐 대박인데 지금. 아니 뭐 원이랑 지훈이랑 뭐 다 나온 거 봤거든요. 이게 퍼포먼스가 기술이 있는 정도는 지훈이 정도? 아 그쵸. 지훈이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뛰어다니지를 못하더라고 이제. 형님보다 이제 은퇴를 먼저 한 입장에서 사회인 축구에 먼저 나왔거든요. 발바닥을 거의 제 손 쓰듯이 씁니다. 너는 11대 11 할 때도 발바닥 사용해가지고 욕 많이 먹었잖아. 그쵸. 그라운드에서 호흡을 맞춘 기억은 거의 몇 번 뛰기는 했는데 복귀해서 몇 경기 뛰고 또 수술. 그때마다 동국이 형은 있었지만 사실 뛴 시간이 그렇게 많다라고는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라운드에서의 동국이 형하고의 추억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워낙 형범 형이 크로스가 진짜 좋으니까 얘가 있었으면 내가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겠지. 맨날 병원에 있는데 뭐 어떻게 뭐 같이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저도 기대를 되게 많이 했던 게 2008년도에 제가 누구랑 호흡을 맞췄냐면 그때는 이제 조재진. 되게 좋았어요. 이제 외국인 스트라이커랑 발을 맞추다가 이제 재진이 형이랑 발을 맞춰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동국이 형이 왔다고 했을 때도 야 진짜 좋겠다. 전방에서 좀 소유해주고 이런 걸 잘 해줄 수 있는 연기 플레이가 되는 선수가 필요했는데 너무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동국이 형이 그때 이제 저 말고 애닝요랑 그렇게 맞추더라고요. 이게 너가 계속 있었다고 하면 애능력가 없었을 수도 있었겠지. 애닝요, 루이스 이런 선수를 진짜 걔네들 보고 싶다. 애닝요 이제 오면 이동술고기 한번 와야 되는데 루이스하고 루이스는 한국에 못 들어올 거야. 얘는 세금 문제 때문에. 여기 이동술고기냐 그래도 술 한 잔씩 먹고 가라는데 얘가 술을 안 먹거든. 네, 저는 그래서 살 안 찌고 형님 아직 몸 상태가 제가 운동장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또 하다가 9분 만에 또 다쳐가지고 갑자기 아, 무릎이 형님, 진짜. 그러면서 아 이거 불안하게 또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제 단련을 해서 괜찮습니다. 감량을 제가 한 10kg 정도 오 하시면 형님 제 인스타에 제가 한 거 좋아요 누르셨던데 그거 그냥 습관적으로 가면서 눌러주는 거잖아. 그냥 습관적 난 또 동국이 형이 알고 있는 줄 알고 저는 그 은퇴한 이후에 이렇게 선수들 막 살쪄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게 저는 이렇게 보기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맞아. 지금 뭐 운지 형님 죄송합니다. 야 운재영은 선수 생활 할 때부터 그랬어. 무슨 소리야? 운지 형님 얘기하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할 수 있어요. 운지 형님은 선수 때도 그러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진규? 진규는 또 현장에 있는데 걔는 근데 원래 찔 스타일이긴 했어요. 걔는 선수 생활 할 때도 좀 약간 좀 몸집이 좀 있었잖아. 그렇죠. 엉덩이도 좀 컸고 막. 와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차돌 된장찌개. 야 맛있겠다 이거 진짜. 형이 좋아하는 빈주얼이다. 식사 좀 하시죠. 식사 좀 하셔야지. 와. 내가 딱 들어올 때부터 차돌 된장찌개 이거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건데 생각을 했어. 근데 오늘 얘 방언 터져가지고 자기 홈그라운드니까 차돌 된장찌개가 저기 계속 보이는데 시켜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타이밍만 보고 있었는데 와 정말 맛있다. 진짜 먹고 싶었다. 아이디어 너무 좋다. 이거 차돌 된장찌개 이건 진짜 강추다. 진짜 와 역대급이네. 싸드려요? 절대? 아유 그냥 주면 갖고 가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된장을 엄마가 직접 제조하신 거예요. 마법 된장이 원래 있어요. 아 좋죠. 제가 요거는 아니 제가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선물 쓰시라고 자동차형 에어 안마지 시트인데 자동차에다 편하게 설치하고 이제 마사지 받을 수 있고 이제 공기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온열 기능도 다 되고 해서 이동 방송국 구독자분들에게 하나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서 좋다. 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또 옆에서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또 아이고 밥도 해주시고 또 이것도 주시고 참. 아이고 후배지만 선배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유튜브 선배님.